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5월 25일입니다. 5년 전 제가 영국에 3, 4, 5월 그러니까 2000년 5월에 있던 영국 방문 이야기를 오늘 또 5번째인가 또 계속하겠습니다. 그해 2000년 5월 15일 딱 만 22년 전이군요. 그때 5월 15일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노만 포스터 사무실에서 강의했는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해 5월 바로 16일 영국의 버킹엄 궁에 필립 공의 초대로 갔던 얘기를 몇 번 제가 예고도 해드렸고, 또 그 전에 3월에 처음 영국 왔을 때 거기서 온 초청장 받았던 얘기를 하면서 오늘을 많이 기다렸더랬습니다. 그해 이제 5월 16일 아침 바로 그 며칠 전에 런던에 도착을 해서 그날 딱 11시에 버킹엄 궁에 이제 도착하면서부터 이야기입니다. 그 제 인생에서 어떤 데면서 가장 뭐랄까 가장 세계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할까,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을, 뭐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영국의 여왕의 부근인 필립 궁에 펠로십을 받아서 3개월 동안 있는 가운데 제가 그날 가게 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3월 1일 캠브리지 도착을 해가지고 그날 말 3월 30일에 영국 왕실 버킹엄 궁에서 그 전하에 이 비서인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시종 무관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던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금 이거는 너무도 저한테 쇼킹한 편지라서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필립 공이, 그러니까 더 듀크 에딘버러 공이 저를 영국 버킹엄 궁에 초대하려고 한다. 근데 그 의미심장한 것은 초대하는 날짜를 저한테 네 날짜를 줬습니다. 5월 3일, 5월 16일, 2000년 5월 3일, 5월 16일, 그리고 24일과 28일 중에 저보고 하루를 택해서 그 네 개 다 전화가 당신 오는 날을 비워 놓았다. 그러나 그걸 지금 서둘러서 그 날짜를 통보하지 말고 4월 20일까지, 약 이 편지를 받고부터 거의 한 3주 후에까지 저한테 이제 방문 날짜를 통보해 달라. 난 세상에 이렇게 참 너무도 세계적으로 뭐 최고위급에 계시는 분이, 일개 건축가인 한국에서 온, 자기가 물론 초청한 사람이지만은 그 국에 초청하는데 이렇게 날짜를 4개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더랬습니다. 날짜를 4개를 주고 그것도 통보도 3주 후까지 통보를 하라. 근데 그 편지를 받자 저는 바로 4월 달에는 유럽 여행을 출발하기 직전이라서 따로 통보할 것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같은 값이면 5월 16일로 하겠다. 그래서 2000년 5월 16일에 버킹엄 궁을 제가 방문하겠다고 바로 이제 팩스로 답을 넣어드렸습니다. 바로 그 날이 이제 다가온 것이요. 그래서 5월 16일 날 뭐 호텔에서 간단히 이제 샤워를 하고, 또 정해준 양복이라고 하는 게 뭐 특별히 어려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정장을 하고 오면 된다. 그래서 이제 10시 50분까지 버킹엄 궁 이제 동쪽 문에 가서 궁에서 온 편지를 보여줬더니 그 웨이팅 룸으로 저를 이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거기 가 있더니 어떤 그 아마 백작이나 무슨 굉장히 귀족 같은데 옷차림에 온통 훈장을 가득한 분이 아주 차례자세로 청중하게 자기 부인과 함께, 부인은 완전히 옷을 치장을 아주 화려하게 하고 온 분이었는데 조용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두 분, 네네 분 같았어요. 근데 이제 한 5분 후에 여왕의 시종 무관인, 내가 편지와 전화로 이미 알고 있었던 시종 무관 린다 존슨을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저를 반갑게 이제 만나서 안내를 하는데, 제가 첫 번째 깜짝 놀란 것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미인이 있을 수 있는가 할 정도로 놀라운 미인이었습니다. 아마 미스 월드도 이렇게 아름다울까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 공군 소령으로 기마대 소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를 모시는 말하자면 이제 시종무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서 그 화려한 2층 이 복도로 이렇게 쭉 걸어서 복도 끝 무렵에 거기에 필립 공의 라이브러리가 있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에 제가 초대해서 들어가서 약 20분 동안에 아마 17, 8분 정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0분 동안에 이제 면담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 전화는 제가 그 뒤에 보이는 사진은 바로 버킹엄 궁의 사진입니다. 예. 전날 뵀는데 저는 이 사진을 언제 여러분 다른 일에서도 소개 한번 했습니다만은 바로 1999년 4월 21일 1999년 4월 21일 이 필립 공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사 중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하셔서 제가 제 설계했던 그 경기장 모델을 앞에 놓고 이 브리핑을 하는 장면입니다. 전에도 이제 소개했습니다만 이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이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의 컨셉으로 된 한국의 방편을 제가 선물로 드렸더랬습니다. 예, 그날 이제 국에서 만났을 때도 그날에 그 1년 전 저와의 만남 얘기를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그 방편 얘기도 제가 다시 또 상기시켜 드렸더랬습니다. 저희 경기장의 기본 컨셉이라고 2년 후 서울에서 할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마침 그때 서울에서 저한테 배달된 책이 PA 잡지가 있었습니다. PA 잡지는 제 건축 작품을 특집으로 만든 한글과 영문으로 된 제 건축 작품집이었는데 그것이 마침 서울에서 배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사인을 해서 저에게 선물을 드리고 그동안 이제 자기가 본인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초청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또 이 버킹엄 궁예까지 또 이렇게 저를 개인적으로 초청해 줘서 너무 고맙다는 정말로 고마운 순간을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유럽에 다니면서 그리고 영국 캠브리지와 런던 등에서 그린 스케치들, 그 중에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여성들이 배꼽 티라고 있지 않습니까? 배꼽 티를 내놓고 다니는 여성들 스케치도 제가 보여주면서 영국에 온 소감을 설명하면서 특히 3월 달 셰필드 대학, 그다음에 에딘버러 대학, 그 외에 물론 그 며칠 전에 제가 강의한 AA 스쿨과 바로 그 전날 제가 강의한 노만 포스터 사무실 이야기,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있을 그 전에 물론 저는 캠브리지 대학의 마틴 센터에서 건축연구소에서 강의한 내용, 이거 전부가 다 아마 사실상 제 힘으로 뭐 노력을 한 것도 있지만은 제가 이 에딘버러 펠로우로 왔다는 그 자격 때문에 대학에서 제가 이 강의 요청을 다들 거절 없이 받아줬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또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이제 유럽에 다니면서 그런 스케치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아주 즐겁게 한땀을 나눴습니다. 아마 이분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있고 그 아들 찰스 왕자도 또 화가적인 기질이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20분
정도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때 이 에피소드를 제가 영국에서 돌아와서 바로 그해 2000년 6월에 영국 대사관 측에서 영국 3개월 동안, 물론 자기네들이 어린이집에서 갖는 거니까 뭐 거의 의무적이라기보다는 리포트를 3개월 동안 리포트를 보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한글과 영문으로 따로따로 해서 그 리포트를 이 영국 대사관에 내드렸습니다. 그때 얘기 중에 제가 바로 5월 16일 바로 필립 공을 만날 때 제가 깜빡 실수한 얘기를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그냥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할 얘기도 많고 하다가 그 중요한 순간에 기념 촬영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시정무관한테 들고 또 카메라도 있었는데 좀 찍어달라고 했더라고. 거절했을 리도 없고 한데 이 사진 한 장을 같이 못 찍어서 지금도 보여드린 건 그 1년 전에 1999년 4월달 월드컵 경기장에 왔을 때 이 장면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에피소드는 이 4월 1일, 99년 4월 21일 이날 엘리자베스 여왕께서는 안동 하회마을을 가셔서 제가 3년 동안 그 집에서 하숙하면서 밥을 얻어 먹었던 조옥화 여사, 여러분 잘 안동 소주를 만든 민속주 안동 소주를 만드신 분이죠.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조옥화 여사가 바로 여왕님의 그 모든 한국 전통 음식을 차려드리는 바로 그날 필립 공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왔으니까 참 묘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건 정말 중요한 그 에피소드는 제가 영국 대사관에다가 그날 사진 못 찍었는 걸 한탄하면서 그 비슷한 예를 하나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좀 다소 여담이 납니다만은, 제가 1995년에 태국의 이 방콕 근교에 브라파 골프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골프장에 클럽하우스를 제가 설계하게 됐었어요. 이 클럽하우스 안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해 여름인가 가서 이제 브리핑을 잘 했어요. 브리핑을 하니까 그때 체험에는 보딩 멤버들 한 20명이 모인 가운데 제가 브리핑을 잘 했더니 그 체험에는 닥터 브라콥은 아마 태국에서도 이 사계절의 사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군 참모총장 출신의 닥터에다가 상원 의원이었고, 젊은 날에는 태국의 축구 대표 선수 센터 포워드를 했으니까 명실공히하게 이 사성 말하자면 그거다 이제 뭐 사성 장군이고. 그러니까 잡지의 제목이 태국의 말하자면 사계절의 사나이라고 이 표지가 돼 있을 만큼 그 유명한 닥터 브라코 박사가 저보고 설계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뭐 당연히 골프에 대해서 많이 알겠지만 핸디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골프채를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물론 축구를 안 해도 축구장을 설계할 수 있듯이 그냥 골프장도 골프를 몰라도 모르면 못하죠. 물론 제가 많이 스터디를 해가지고 골프장에 대한 많은 스터디를 좀 해서 디자인 컨셉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핸디가 얼마냐고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골프채를 잡아보지 않은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노 핸디 그랬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때 더더구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노 핸디라니까 완전히 프로란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제가 정말 미안해서 사실은 나는 골프채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닥터 보라캅의 노한 모습이 지금도 보입니다. 놀라면서, 정말로 노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골프채를 잡아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기만적인 강의를 하느냐.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속였다 이러면서 보딩 멤버들 앞에서
이 사람을 당장 골프를 치도록 해야 된다. 이러면서 정말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 브라파 CC의 그 말하자면 대표 프로 선수하고 캐디 한 사람을 붙여서 공을 갖다가 한 박스를 들고 나가서 제가 약 30분 동안에 드라이브 레인지에서 치는 걸 연습을 하고는 18홀을 다 돈 적이 있습니다. 그게 내 난생 처음 골프장 18홀을 돈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거기서 너무도 재미가 있어가지고 한 3일 있으면서 계속 골프만 이 버라파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정말 독특한 골프 인물의 기간인데, 그게 이제 95년에 그리고 그 이듬해 96년에 제가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아마 영국의 그 에딘버러 대학의 강의 워크숍 지도를 하게 됐더랬습니다. 에딘버러 대학에 온 김에 바로 스코틀랜드에서 너무도 유명한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세인트 앤드류스 올드 코스 골프장, 정말 부킹하기도 어렵다는 그곳에 그때 우연히 또 그냥 부킹을 전화를 해서 쉽게 했어요. 가서 이제 우리 서울선 친구와 같이 골프를 친 기억을 제가 설명했었는데, 제가 이제 골프 인생에서 인생이란 말이 아니라 최초로 처음 배우자마자 바로 그 이듬해 골프의 성지라는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현재 30이 넘는 그 실력으로 처음에 골프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듬해 1997년 2월 달에 제 와이프하고 제 막내딸하고 그다음에 저희 아저씨 내외, 그다음에 제 선배 내외, 이런 그러니까 이제 4사람의 남녀가 태국에 골프 여행을 갔다 그랬습니다. 여행 가서 제 친구도 이제 한 사람 있었고, 근데 가는 비행기 안에서, 국내 비행기 안에서 제가 잘 아는 여성이 타이거 우즈 얼굴에다가 꽃다발을 걸어주는 장면을 국내 신문에서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봤더랬어요. 보니까 그 여자는 너무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체어맨 닥터 브라콥의 뭐 애인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거의 부인 같은 애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 쿤 타산이라고 태국에서도 이 태국의 미스 타일랜드를 만들려면은 바로 이 쿤 타산이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말하자면 패션 디자이너인데 굉장히 로비스트이기도 하고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 쿤 타산이의 친구가 타이거 우즈의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그때 97년 2월 조니 워커 클래식의 프로로서 처음으로 데뷔할 때, 아마 첫 데뷔였을 겁니다. 데뷔할 때 이미 아마추어로 원체 유명하다 보니까 국내 신문에서도 굉장히 크게 다뤘더랬어요. 그런데 저는 골프를 모를 때니까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사진을 보고도 뭐 크게 감흥이 없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골프를 하루인가 치고 이틀째인가 제가 닥터 브라코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여기 골프를 치러 왔다고. 그럴 때마다 이 양반이 너무도 잘 되었다면서 내일 당장, 바로 내일 당장 자기 골프장에 브라파 골프장에 저를 오라. 오면은 바로 헤드 테이블에 닥터 브라코프하고 자기 애인인 콘타사니 여사하고, 그 다음에 타이거 우즈와 저하고 4사람을 말하자면 헤드 테이블에 저를 모시겠다. 그러니까 와라. 저는 즉석에서 설명을 했죠. 고맙다고.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저희 선배, 또 친구, 아저씨, 이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골프를 우리 내일 치는 약속이 다 깨지지 않냐. 네가 그거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만 해도 제가 이 타이거 우즈가 이름은 들어 잘 알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도 못하는 바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선배들 말도, 우리 아저씨 말도 그럴듯하고 해서 바로 전날 들어가지고 미안하지만 내일 다른 골프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겠다 하니까 그쪽에서 너무도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이 중요한 기회에 타이거 우즈와 같이 헤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걸 초대를 받고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타이거우즈하고 식사분을 하려면 최소한도 1억은 줘야 한대요. 바로 그날을 제가 갔더라면은 그때 찍은 사진이 있다면은 아마 저희 집 거실과 사무실에 아마 도배를 하고 있었을 텐데 제가 그때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대사관에다 그 얘기를 겸하면서 전하와 함께 그날 버킹엄 궁에서 기념 촬영을 못한 거는 바로 타이거 우즈와 그때 만나지 못한 것처럼 제가 큰 실수를 한 것이다 하는 에피소드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버킹엄 궁에 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하께서 저를 초청할 때 날짜를 4개를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날짜를 4개를 주면서 날짜 4개 정하는 것도 약 3주 후에 날짜를 아직 통보를 해달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 후 한 10년쯤 지났습니다. 10년쯤 더 지났었는데, 2011년에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그만뒀잖아. 두고, 바로, 그, 이름을, 박원순 시장이 정말 뜻밖에도,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2011년 아마 12월인가 한 말쯤에. 근데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뭘 했냐면 서울시 뭐 지명건축관과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건축 설계하는 거는 이 아무나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한 것을 또 이렇게 이 여러 사람들이 크리틱도 하고 또 그 중에서 좋은 작품을 좋은 걸 설계할 수도 있는 어떤 뭐 디자인 팀을 만드는 서울시 지정건축관과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었다가 바로 그분이 서울시장을 사표하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돼서는 아마 그 제도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해 2012년 1월에 박원순 시장이 그 오세훈 시장이 만든 서울시 뭐 지명건축관과 그 지명건축관 제도를 계속한다. 그러면서 아마 그 숫자가 굉장히 한 10명, 한 70명 정도 가까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다가 시장이 그때 뽑힌 박원순 시장이 뽑은 게 아니라 아마 오세훈 시장 당시에 거의 아마 명단이 정리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1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뭐 다음 주 뭐 월요일인가 몇 시에 시장하고 그 전체 지명받은 한 70명 되는 70명인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미팅이 있다. 그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바로 미팅 하루 전날 시장에 다른 스케줄이 생겨서 이 미팅을 취소한다 라고 일주일 후에 다시 하겠다고 연락이 또 왔어요. 그럼 일주일 후에는 뭐 월요일에 다시 잔다. 그때 제가 굉장히 몹시 좀 섭섭했습니다. 그 10년도 더 전에, 한 12년 전에 영국 버킹엄 궁에서는 어떻게 나흘 날짜를 주고 그 중에 하나를 날 보고 골라라고 하고 이랬었는데 어떻게 한 70명 가까운 사람한테 약속을 해놔놓고 약속 하루 전날 취소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그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약속 시간에 또 하루 전에 또 취소하는 통보를 또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지를 못해가지고 서울시 관계자한테와 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무리한 시장을 나는 본 적이 있을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판사, 검사 혹은 다른 어떤 무슨 신문 기자나 그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했다가 이렇게 두 번 철수를 한다면 세계적인 토픽감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취지로 제가 항의문을 보냈더랬습니다. 또 그것도 참지 못해가지고 건축 잡지에도 제가 기고를 해드렸어요. 뭐 이따위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이제 제 기억으로 그 다음 달 2월 23일인가? 그러니까 2012년 2월 23일인가? 마침내 시장이 이제 우리를 뭐 건축 서울시에다가 한 70여 명 되는 지명 건축가들을 건축사들을
다 모아서 미팅을 하는데, 그때 그 담당 국장을 하는 사람이 인사말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또 시장님께서 무슨 뭐 큰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오늘 특별히 만나준다는 투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장 거대에서 사과 말씀도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건축 잡지에다 이 내용을 자세히 제가 투고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몰상식한 짓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 영국 더 듀크 에딘버러가 개인 한 사람한테 저한테 한 약속을 날짜를 잡기 위해서 나흘을 4번의 날짜를 주고 그 날짜 결정을 저보고 3주 후에 해달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날짜를 바로 그 직전에 정식으로 또 레터를 보내가지고 초청장을 보내주고, 거기들 의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해서 아주 친절한 어드바이스 편지를 보내줬는데, 어떻게 서울시장은 저 한 개인도 아니고 수십 명의 사람과의 약속을 갖다가 2번이나 캔슬을 시키고 거의 한 달 후에 그 날짜를 잡아서 만나주면서, 또 해피는 그날 아마 제가 나이가 아마 제일 많았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많은 사람 대표로서 시장한테 이제 악수도 하고 했었는데, 저는 늘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인격의 문제인지 어떤 문화의 문제인지 이거는 두고두고 제가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분노했던, 제가 이제 영국 말하자면 백흑여궁에 갔던 그런 사건과 너무도 대조적이어서 제가 오늘 또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갑자기 여기 천하의 미인 엘리자베스 테일러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바로 다음 사진은 사운드 오브 뮤직의 줄리 앤드류스입니다. 이 두 분 다 아마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최고 미인 배우들 아닙니까? 바로 이날 제가 2000년 5월 16일 제가 듀크 에딘버러 그 필립 궁을 그의 도서실에서 만날 때 아마 같은 시간은 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그날 이 두 분은 여왕이 초청을 해가지고 버킹엄 궁에서 여왕을 아련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날 신문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기를, 나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줄리 앤드류스와 같은 지붕 아래 있었다. 비슷한 시간에 같은 지붕 아래 함께 있었다. 그것도 버킹엄 궁에서 같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뻥 아니죠.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언젠가 다시 어느 모임에서라도 저는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같이 있었던 얘기를 또 자랑 삼아 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바로 그 나흘 전 2000년 5월 16일 바로 이 버킹엄 궁에 가기 나흘 전인 5월 12일에 제가 이 표에 있다시피 AA 스쿨에 그달에 말하자면 강의 일정인데 저 위에 보면 춘수리 의류 춘수가 그 어떤 제목으로 뭐 강의를 했다. 바로 곧 나흘 후니까 이 16일 바로 16일이죠. 바로 버킹엄 궁에 갔던 그날에 바로 베네수엘라 건축가인 이 엔리크 라라나가라는 사람이 자기 스승인 이 칼로스 라울 빌란누에바라고 하는 자기 스승의 건축 작품을 전시회를 하면서
스스로 돌아가신 남이었습니다. 전시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AA 스쿨에서 강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AA 스쿨의 취업에는 예, 모이센 머트바비가 저한테 되도록이면 같은 귀중한 손님을 모셨으니까 저도 참관을 해달라고 해서 법기근 궁에 갔던 바로 그날 저녁에 AA 스쿨에 나흘 만에 다시 가서 바로 이 엔리크 라는 나가 건축가를 만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날 베네수엘라에 이 젊은 건축가가 와서 자기 스스로의 작품제를 하는데 이 발표자 엔리크를 위해서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 거의 총동원되다시피 해가지고 모든 이 사람이 일정을 다 며칠 동안 있는 동안 일정을 대사관에서 전부 다 뒷바라지를 다 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 엔리크 건축가를 위해서 이 모든 숙식을 대사관저에서 직접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그쪽은 저한테 자랑으로 얘기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대사관 그 사람들도 만났었는데 저보고 한국 대사관 측에서는 뭐 당신이 와서 강의하는데 무슨 편의 제공이 없었냐고 물었더랬습니다. 굉장히 놀랍고도 참 창피스러웠더랬습니다. 저는 더더구나 여왕의 보건인 필립 공의 펠로십이라는 자격을 받고 와가지고 거기서 또 이분보다 나흘 전에 거기서 강의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대사관에서는 물론 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연락받는 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분은 영국 AA 스쿨 초청으로 온 것이지만은 저도 물론 AA 스쿨 초청으로 강의는 했지만은 사실 영국 왕실 초청으로 3개월 동안이나 영국에 와 있는 뭐 건축가니까 이 베네수엘라 대사관 측에서 보면은 저는 당연히 한국 대사관 측에서 많이 저를 막 케어하지 않겠는가 하는 짐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2000년 그때 베네수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차베스라는 사람이 좀 이상한 차베스가 집권한 지 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를 하지만은 그 후 한 15년 그리고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세월이 흐른 동안에 여러분 남미에서도 제일 풍경도 아름답고 또 특히 여성들이 너무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바로 미스 유니버스는 뭐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뭐 제일 많이 탔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에 그리고 석유가 나가지고 남미에서 가장 부유스러운 나라의 베네수엘라는 그 후 한 20년 세월 동안에 완전히 무너져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뭐 돈이 길가에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추적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그때 저는 2000년 그때 베네수엘라에서 온 건축가를 참 몹시 부러워했었는데 우리도 언젠가 저런 나라 대접받는 건축가가 대접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라고 제가 그때 다이어리에 썼었더랬습니다. 근데 그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베네수엘라를 닮아가는 것은 스톱된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만은 그때 베네수엘라를 저는 몹시 그 건축가를 부러워했다는 사실을 오늘 얘기를 전합니다. 이제는 물론 부러워하지 않겠죠. 네, 그 나라를. 대우 자동차의 베네수엘라 현지 대표로 했던 우리 중학교 친구는 김문현이라는 친구는 아마 거기서 미인 대회 심사위원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즐겁고 아름답고 부유했던 그 나라에 대한 추억을 그 친구도 저한테 자랑삼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아름다운 베네수엘라도 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슷하게 한때 쫓아가는 듯 하다가 다행히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기쁩니다.
제가 그 옛날에 영국 왕실에 갔던 이 추억과 더불어서 그 며칠 후부터 UK 포럼, 그러니까 영국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아주 뭐 전임 뭐 대표, 전임 뭐 상원의원 혹은 무슨 영국의 무슨 이 브리티시 뮤지엄의 무슨 큐레이터 등등 모든 정치계의 정치 혹은 문화계의 많은 사람들과 한 사흘 동안의 포럼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그 포럼에 참가했던 얘기하고 마지막 마무리 한두 번으로 2000년 영국에서의 3개월 이야기를 정리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